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의문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do you 의문문과 are you 의문문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초보분들이 do you? 언제 이 do you라는 의문문을 쓰고 언제 are you 이렇게 의문문을 쓰는지 이걸 좀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do you에 해당하는 의문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 안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그 강의 먼저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이 강의 보시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are you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are you 하고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형용사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용별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are you 하고 우리가 물어볼 때는 누구인지 물을 때 보시는 것처럼 are you a teacher? 이렇게 당신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are you 라는 이 의문문을 쓰게 되고요. 선생님인가요? 라고 물을 거면 보시는 것처럼 are you a teacher? 할 수 있지만 당신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에 who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are you? 이렇게 are you 라는 이 부분은 어순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are you a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who ar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re you 라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경우는 누구인지 물을 때. 그쵸? Do you a doctor가 아니고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쵸? Are you a doctor?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당신이 여기 매니저예요? 이렇게 지배인,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어떤 상점에 갔을 때, 당신이 여기 관리인인가요? 매니저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죠? Are you a manager here? here 뒤에 붙여주시면 여기 매니저가 당신이에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Are you a manager her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의사인가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런 거겠죠. Are you a doctor?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Are you a vet? vet. 이 vet이라는 거는요, 수의사를 얘기합니다. 동물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단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animal doctor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Are you a ve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발음하실 때 V 발음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vet. bad 이렇게 하면은 박마이가 될 수도 있고 이 박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가지고 V 발음 정확하게 ve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신 배관공, 그쵸? 플러머라는 거는 배관공이에요. 배관공. 우리가 이 단어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수도가 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뚫을 때, 이거 뚫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플러머라고 합니다. 플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럼버가 아니고, 플러머,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 배관공이에요? Are you a plumber? Are you a plumb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양한, 단어 좀 넣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신분을 나타내는 friend라든지 mother, father, brother, sister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dancer라든지 그런 단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요 부분은 쉽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익혀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인지 물을 때요. 누구인지 물었으니까 이게 뭔지, 이거 뭐야? 이게 컵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이거 네 가방이니?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are you가 아니고 is this?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 의문문인 거죠. is this? 이러면 이게 뭐인가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차니? 그러면
is this your car?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너 차 새로 샀다며, 이게 네 새 차야? 라고 하려면, 카 앞에 new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is this your new ca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가방이야? is this your bag? 그렇죠. 이 is this? 이게 잘, 익숙하게 내 입에 맴돌지 않아서, 이런 말조차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네 가방이야? 그렇죠. Is this your bag? 그래서 is this? 이 부분을 입에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거라고 하면은 is that. 그것 하면 is it. 그래서 is this, is it, is that.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도 좀 익숙해지시면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is this. 요거 하나를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커피를 올려놨는데 이거 나 마시라고 난 거야? 이거 내 커피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쵸? Is this my coff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니네 집이야? 그쵸? 원래는 Is this your house? 이렇게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house라는 거는 사실상 단독주택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양,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단독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house란 단어는 단독주택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 같은 이제 빌라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개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이죠. 그 내가 사는 그 부분. 그래서 이걸 아파트먼트라고도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your place 너의 장소. 그래서 이게 니네 집이야? 좀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는 is this your pl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가요? 이렇게 뭐 해외 여행하다가 혹은 뭐 여기가 버스 팻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버스가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을 때 여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here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 this the bus stop?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라는 의미를 굳이 넣어주실 거면 is this the bus stop here? 이렇게 마지막에 here를 넣어주신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지 물을 때도 비동사로 is this 그쵸? 당신이 누구인지 물을 때는 are you 그쵸? 그 다음에 뭔지 물을 때는 is this 하시면 되고 이게 뭔가요? 라고 할 때는 그쵸? 무엇이라는 what 붙이셔갖고 what is th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정을 물을 때도 우리는 are you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 기분 좋아? Are you hap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happy라는 거는 한국어로 뭐 보면 행복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행복한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상태 이럴 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좀 만족하니? 이제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은 의미로 그냥 happy 쓰시면 돼요. 그래서 are you hap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슬픈 거는 그렇죠. Are you sad? 화났니? Are you angry? 그 다음에 밑에 jealous라는 거는 질투나고 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 질투나니? Are you jealous? 이렇게 하시면 되고 jeal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긴장한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너 긴장했니? 불안하니?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런 거 물어볼 때 막 어떤 사람이 되게 긴장돼 보이고 이러면은 Hey, are you nervous?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rv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물을 때 이것 말고도 감정을 나타내는 뭐 여러 단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신나다 그러면 excited, 뭐 그다음에 뭐 실망했다 그러면 disappointed, 뭐 are you disappointed, are you excited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감정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뭐 몸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정리돼서 제가 500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500단어 안에는 명사도 들어가 있고 형용사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도 종류별로 좀 정리가 돼 있고 동사 같은 경우도 동사는 정리가 안 됐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500단어를 정리해 놨으니까 그 500단어는 늘 들으시면서 어휘랑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500단어는 정말 필수니까. 그리고 지금 이 500단어도 지금 이쪽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가서 꼭 꾸준히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몸 상태를 보는 거죠. 상대방의 건강 상태, 몸 상태. 그래서 조금 전에 감정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의문사로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너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으면 돼요. How are you? 너 어떠니? 그래서 이게 너의 상태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인사가 된 거예요. 그냥 Hey, how are you? 이게 너 어떤 상태야? 너 좋은 상태야? 어떤 상태야? 네 감정 상태를 물을 수도 있고 너의 건강 상태를 물을 수도 있고 그냥 상태를 물을 때 우리가 How are you? 누군지 물을 때는 Who are you?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물을 때는 What is this? 그 다음에 너의 상태를 물을 때는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너 괜찮아? 누군가 넘어졌을 때나 뭐 이럴 때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때 Hey, are you okay?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고프니? 그러면 Are you hungry? 그렇죠. 몸의 상태죠. 내 몸의 상태. 그 다음에 너 목말라? Are you thirst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곤하니? 그렇죠. Are you tired? 그 다음에 어디 아파?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 몸의 건강 상태를 물을 때도 Are you?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렇죠? Do you tired가 아니고 몸 상태는 Are you?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렇죠. 몸 상태를 물을 때는 우리가 항상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타인의 성격을 물어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라고 제가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is he? 그 사람은 이러니? is he? 그 사람의 성격은 이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is he kind? 그 사람 친절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kind 말고 nice 쓰셔도 돼요. is he nice?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착해? nice라는 거는 좀 착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is he outgoing? outgoing이라 그러면 외향적인 거죠. out, 바깥으로 going,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outgoing, 이거 그냥 형용사예요. is he outgoing? 그 사람 되게 외향적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 반대말인데 뭐 부끄러움 많이 타는 이란 뜻으로 shy란 뜻도 있어요.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shy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quiet 이렇게 하면 조용한 거죠. Is he quiet? 이렇게 그 사람 조용하니? 보통 내성적인 사람은 되게 부끄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말수가 없고 조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s he quiet?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 단어는 quiet가 아니고 quiet, quiet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무서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무섭냐? 그래서 그거를 막 scar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거는 이거예요. strict.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죠. 혹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보통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strict. strict.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직역해서 scary라는 거는 굉장히 괴기스럽고 막 이런 괴물 같은 거, 귀신 볼 때 우리가 scary라고 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거는 이 단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무섭니? 그러면 is he strict 하시면 되고 이게 좀 연습이 되면은 이 he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이 말하는 감각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예를 들면 니네 선생님 무서워? 그러면 is your teacher stric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문문이라는 거는 평서문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바꾸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뀐 상태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게 그게 훨씬 내가 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연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zy 이거는 게으른 거죠.
그 사람 많이 게을러? 그러면 is he lazy? 이렇게 하시면 돼요. is he lazy? 되셨죠? 그래서 성격을 물을 때도 비동사의 의문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외모를 물을 때, 처음에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해보면 뭐 감정, 몸 상태,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거는 다 비동사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물을 때 그 사람 키가 크니? 그렇죠. Is he t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가 큰 건 tall, 키가 작은 건 is he shor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retty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의 경우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is she로 바꿔야겠죠. is she pretty? 이렇게 is she pretty? 하시면 되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handsome. 그래서 is he handsome? 그 사람 잘생겼니? 그 다음에 뭐 남녀한테 다 해당할 수 있는 거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것 중에 cut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여운. 그래서 he's cute. 이렇게 귀엽다. 이런 표현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쓰기도 하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쓰기도 하고. 근데 pretty는 그쵸, 여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handsome도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gly, 이거는 못생긴 거죠. 그래서 is he ugly? 그 사람 못생겼어? 이렇게 외모를 물어볼 때도 우리는 비동사로 물어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날씨를 물어볼게요. 날씨를 물어볼 때는 그냥 무조건 이것만 익히시면 돼요. is it? 하시면 돼요. is it? 이 자리에 뭐 that이나 this가 못 와요. 날씨를 물을 때는 그냥 무조건 is it?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문법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비인칭 주어라고 초급 문법 단계에서 배우시는 건데, 뭐 자꾸 이런 비인칭 주어에 이런 용어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용어는 조금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는 드리는데 용어에는 너무 좀 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is it sunny? 이러면 날씨가 화창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햇빛이 이렇게 드리울 때,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is it sunn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 구름 끼고 흐리고, 구름 끼다라기보다는 뭐 흐리다 이런 것도 cloudy 많이 씁니다. 뭐 is it cloudy? 그러면 날씨가 흐리니?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 그러면 is it wind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usty라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is it dusty? 그러면 dusty라는 거는 먼지가 많은인 거예요. 그래서 is it dusty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foggy는 이제 안개 낀 거, 그쵸? 안개 낀 거는 is it foggy?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비가 오면 is it rai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ing 붙여서 raining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둘 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raining이라는 거는 그냥 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rain이라는 거는 그냥 비가 오는 상태, 그 정도를 얘기한다. 결국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s it snowy? 이것도 snowing이랑 대체될 수 있고요. 눈이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측면에서 날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is it cold? 춥니? 비슷한 말로 is it cool? 이거는 시원하니? 그 다음에 is it hot? 덥니? is it warm? 이거는 뭐죠? 그쵸, 따뜻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dry라는 거는 건조한 거죠. 가을철에나 뭐 봄, 가을에 굉장히 건조하죠. 그럴 때는 is it dry today? 오늘 건조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humid라는 거는 여름에, 그쵸, 굉장히 습한 거, 그쵸. 그래서 is it humid? hum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humid, 그쵸. humi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날씨를 물을 때는 무조건 is it 하고 물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음식의 맛을 물어볼 때, 그쵸. 이거는 뭐, is this, is it, is that 다 가능하고요. 저는 이수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맛있어? 그거 맛있어? 라고 할 때, is it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is it good? 뭐, delicious라는 말은 원어민들이 정말 맛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정도 느낌일 때는 is it goo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콤하니? 단맛이 나니? 그러면 is it sweet? 그쵸? 그 다음에 신이? 그러면 is it sour? 그 다음에 쓰니? 그러면 is it bitter? 하시면 돼요. bitter. 이게 쓴이고 sour. 이건 신이에요. 그래서 bitte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쓴 거는 쓰니까 뱉잖아요. 그러니까 better. 쓰니까 better. 그래서 이제 bitter를 외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단어 외우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뭐 그걸 컨텐츠로 찍은 적도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웠던 방법은,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암기력이 좋지 못해요. 정말 암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외웠던 방법은 처음에는 영어 단어의 생긴 모양을 보고 읽는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의 소리가 생각나도록, 소리가 떠오르도록. 그래서 지금 bitter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거 bitter. 이 단어는 뭐다? bitter야. 이렇게 먼저 소리로 먼저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도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단어를 1부터 만약에 제가 100가지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그냥 1부터 100까지 차근차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익힌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의 단어의 의미인데, 의미는 1대1 매칭으로 외우지 않았고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몰라서 이 글의 내용을 모를 때 그 단어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출도를 그냥 높였을 뿐이지 이거를 외우겠다라고 집중적으로 막 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음식에 대한 맛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계속 노출도를 높여가면서 그냥 익히시면 어느 순간 장기 기억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도 뭐 bitter, 쓴 이거보다는 is it bitter? 이 느낌을 느끼시면서 is it bitter?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쓴 걸 생각하시면서 is it bitter? 그거 쓰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예. 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뭔가 쓴 거 약을 먹는 사람한테 그거 쓰니? 이런 느낌을 가지고 is it bitter?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is it spicy? 맵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s it spicy? 그거 매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 it greasy? greasy라는 거는 느끼한 거예요. 느끼한 거. 그쵸? 뭐 파스타, 피자 이런 거만 막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기름지고. 그래서 기름지다, 기름져서 느끼하다 이런 느낌을 greasy 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is it greasy? 하시면 되고, overcooked 이거는 너무 많이 요리가 돼서 탔다거나 뭐 이럴 때 is it overcooked? 야, 그거 너무 많이 요리가 됐니? 너무 많이 가열했니? 이런 느낌이고요. is it undercooked? undercooked는 덜 익은 거죠. 그래서 overcooked, undercooked. 이거 하나의 형용사 알아두시면, 뭐 해외여행 하실 때나, 뭐 지금은 코로나라 힘들지만 나중에 해외여행 하실 때나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기나, 어떤 사물의 크기나, 그 다음에 어떤 장소의 거리나, 혹은 어떤 물건의 이제 시간이나 물건의 길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비동사를 쓰는데, 크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 커? 그러면 is it bi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거 작어? 반대말은 is it small? 그 다음에 가깝니는 close예요. 가까워? 그럼 is it close? 근데 여기서 가까워 이렇게 물어볼 때 is it close to here?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to를 쓰셔야 돼요. is it close to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far는요 from을 씁니다. far는 먼 건데 is it far? 멀어? is it far? 한 다음에 to here가 아니고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 머니?
근데 여기서 가깝니는 is it close to here 이렇게 하신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뭐 to하고 from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is it close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사무실이랑 가깝니 이렇게 할 때 is it close to my office 이렇게 is it close to my office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멀어? 라고 물어볼 때는 is it far from my office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to하고 from까지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is it 오늘의 가장 뭐니 해도 가장 메인 컨셉은 언제 비동사 의문문을 쓰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고, 그걸 하면서 이런 표현들은 작게 그냥 덤으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어 라고 얘기하려면 is it long 인데, 이 길다라고 물어보는 거는 실제적인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의 길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is it long?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영화 길어? is the movie long? is the movie long?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is the movie long? 그 영화 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뱀 길어? 그러면 is the snake long? 이렇게 실제 길이도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short는 아까 키에서 얘기할 때는 키가 작은 거지만 long의 반대말 짧으면 is it short? 짧은이란 뜻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 is it big? 이거는 기냐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길어? 라고 얘기하려면 예전에 제가 의문사 정리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의문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서 여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링크를 너무 많이 다는 것 같아서 안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의문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려고 하냐면 그거 얼마나 길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길어는 is it long 하면 되는데, 얼마나 길어는 그쵸? how long이에요. how long. how 뒤에 형용사 붙는다. how long. 그래서 이게 how long이 하나의 의문사가 되고 앞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길어? how long is it? 그 영화 얼마나 기니? how long is the movi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이 빨리 늘 수밖에 없는 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경험하시면 돼요. 경험. 그렇죠? 그 영화 얼마나 길어요? 생각하시면서 how long is it? how long is it? 가장 중요한 핵심 덩어리는 그렇죠? is it long? 뒤에 붙거나 아니면 how long is it?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작아? 그러면 how small is it? 그렇죠? 얼마나 가까워? how close is it?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멀어? how far is it? 그렇죠? 얼마나 커? 그렇죠? how big is it? 아까 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얼마나 짧니? 그럼 how short is i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는 이렇게 의문문은 의문사랑 같이 봐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개념 잡긴 좋아요. 이번에는 온도랑 높이랑 명암을 물어볼 건데 이것도 똑같죠. 그렇죠? 뜨거워? 그러면 is it hot? 그렇죠? 차가워? is it cold? 이거는 날씨를 물을 때도 돼요. 그러니까 is it hot?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냥 is it hot? 이라고 했을 때 그 문장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날씨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그거 차갑냐라고 물어보는 건지. 근데 우리는 항상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바깥에서 놀고 있는 바깥에서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한테 hey, is it cold outside? 이거는 날씨를 당연히 물어보는 거겠죠. 혹은 뭔가 얼음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람한테 hey, is it cold?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얼음이 차갑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냥 그렇게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높니? 그러면 is it high? 그렇죠. high의 반대말 낮니? 그러면 is it low? 하시면 되고요. 명암 같은 경우는 밝다. is it bright? bright는 밝은 거예요. is it bright outside? 밖에 밝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거는 is it dark? 그렇죠? 어두워? 그러면 is it dark?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도 같이 의문사 붙여서 얼마나 뜨겁니? 그럼 how hot is it?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is it? 얼마나 높니? How high is it? 그렇죠? 얼마나 낮어? How low is it? 그 다음에 얼마나 밝어? How bright is it? 그 다음에 얼마나 어둡니? How dark is it?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하고 있는지 물을 때예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있는 행동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배웠는데,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동사에 ing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뭐뭐 하고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된다. 그 다음에 비동사는 형용사랑 어울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e you working? 일하고 있니? 그렇죠. TV 보고 있니? 그렇죠. Are you watching TV? 그 다음에 듣고 있니? 그러면 Are you listening? 하시면 되고, 내 말 듣고 있어? 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Hey, are you listening to me? 하시면 돼요. 뒤에 to me. listen to가 누구누구가 어떤 소리를 듣다예요. 그래서 hear, 듣다, hear, 듣다. 이건 소리를 듣는 거고, listen to 이거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듣니? 라고 얘기할 때는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 서 있니? 그러면 Are you standing? 그렇죠. 이거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오면서 조금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그 건물 앞에 서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standing? 하고 그 건물 앞에라는 말을 붙여주면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가 뭐뭐 앞이란 뜻이고요. Are you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 울어? 라고 물어보려면 그쵸. Are you crying? Are you crying? 이것도 앞에 의문사 붙일 수 있어요. 너 왜 울어? 라고 물어보려면 그쵸. Why 붙이시면 되죠.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 Are you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한국인이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Are you? 여기서 Are you 할 때 이 are라는 거는 있다란 뜻이에요. Are you 있니? 어디에? In Korea, 한국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re you in Korea?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 회사니? 그러면 Are you at work?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돈 버는 일,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하든지, 실내에서 하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 일하고 있니? 너 지금 직장이야?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로 집이니? Are you at home?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 버스 타고 있니? 지금 버스 안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 Are you on the bus? 하시면 돼요. Are you on the bus? 그 다음에 차 안에 있을 때는 Are you in a car?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on이고 어떨 땐 in인데,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쉽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자동차만 in이에요. 예. Are you in a car? 승용차에 탔을 때, 택시랑, 그렇죠. 승용차에 탔을 때만 in a car, in a taxi고요. 나머지는 다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심지어 오토바이도 on a motorcyc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터사이클이 이제 오토바이인데 on a motorcycle 이것도 오토바이도 on이고요. 버스도 on이고 기차도 on이고 on a train, 배도 on a ship, on a boat, 비행기도 on a plane 모든 탈 것은 다 on인데 승용차, 자동차랑 택시 그것만 in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re you? 이거는 이제 네가 사람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is it on the table? Hey, where's my coffee? 내 커피 어디니? Is it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니? 이렇게 갈 때, 그렇죠? Is it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 다음에 테이블 밑은 뭐죠? 그래서 is it under the table? 그 다음에 네 방에 있니? 그렇죠? Is it in your room? 그 다음에 창문 옆에 있니? 뭐뭐 옆에는 next to예요. next to. Is it next to the window? Is it
next to the window, next to 발음하기 힘드니까 next to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t를 죽이는 거였어. next to. Is it next to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s it behind me? 그거 내 뒤에 있니? Hey, is it behind me? 귀신이 내 뒤에 있니? 그럼 is the ghost behind m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 여기도 이 느낌은 느껴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이 부사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덩어리, in Korea, at work 두 단어잖아요. 그지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 덩어리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알아두실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을 익히고 디테일 많이 알고 계시면 영어로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언제인지 물을 텐데, 이거는 제가 전치사 앞에 있는 거 다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좀 보세요. 먼저 일단은 전치사를 다 생략하고 얘기하면 is it 2021 이러면 2021년이니? 지금이 2021년이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 it 2021 now?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니? 이렇게 묻는 거고, is it December now? now가 없어도 돼요. is it Decemb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12월이니? 지금 12월이냐고 묻는 거예요. is it Monday? 오늘이 월요일이냐고 묻는 거고, is it my birthday? 이러면 내 생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s it my birthday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이 내 생일인가요? 그 다음에 is it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이 3시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in이 들어가면 뭐냐면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을 때는 is it? 이 it이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비인칭 주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연도나 뭐 월이나 요일이나 시간 나타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it을 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는데, 전치사 없이 사용할 때는 그냥 이 it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 it이 나타내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 it in 2021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2021년에 하니?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냐면, 이 it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고 해볼게요. 올림픽. 이 it이 나타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it을 올림픽으로 바꿔보면 is the Olympic in 2021? 그러면 올림픽이 2021년에 있니? 즉 올림픽은 2021년에 하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 it in December? Is the Olympics in Decemb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림픽이 12월에 하니? 12월 안에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팅으로 바꿔보면 is the meeting on Monday?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가 월요일에 있니? 그쵸? 그쵸? 회의가 월요일에 있니? 월요일에 회의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Is it on my birthday? Is the meeting on my birth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의가 내 생일날이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다른데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s the meeting at 3? 그러면 회의가 있니? 3시에? 이렇게 되면서 3시에 회의하니?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요 부분은 워낙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비동사로 하는 의문문을 정리를 거의 다 했어요. 오늘 한 정도만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도 do you 의문문과 are you 의문문을 헷갈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re you를 정리했고 do you에 관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언제 do you를 사용하고 언제 are you를 사용하는지 그걸 구분하셔야지 do you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고 뭐 are you 다음에는 형용사가 명사가 온다 뭐 이렇게 진행형이 온다
뭐 ing가 온다 이렇게 정리해 갖고는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잘 느낌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오늘 영상이야말로 계속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3번에서 5번 이상씩은 꼭 꾸준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영어에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끔 댓글로 저한테 이런 강의 해주세요, 저런 강의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다 리스트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리스트에 적어 놓고 있는데, 저의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흐름상 필요할 때 제가 꼭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